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 췌장암 치료를 거의 4년 동안 해왔는데, 마지막 4년째 내용이고요. 마지막 4년째가 제가 뒤돌아봤을 때 더 많이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돌봐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걱정 때문에 정말 후회 없는 시간들,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려고 가장 노력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체중이 거의 뭐 5, 6, 7kg? 갑자기 막 빠져가지고 저도 췌장암 걸렸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생했고, 뭐, 일어날 힘조차 없을 정도로 다 녹초가 되는 체력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다 쏟아부었습니다. 뭐, 그렇게 몇 년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정말 한 6개월 했는데도 너무 지쳐가지고, 네, 어쨌든 시작해보겠습니다. 4번이죠. 마지막 4년 차고요. 한 4가지 정도로 그냥 요약을 또 해봤어요. 이때 새롭게 도입한 게 한의학 치료 효과가 있나? 그 한의학 치료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었고, 왜 어쨌든 몸이 저희가 뭐 한의원 가면은 뭐 체질에 맞춰서 한약을 줬잖아요. 뭐 서양인 소음인, 서양인 태음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마다 맞는 음식이 있고 사람마다 맞는 어떤 체온 아니면 치료 방법이 다 있을 텐데, 그 어머니한테 최소한으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한의원에 한번 갔었고요. 그때 아마 소화가 잘 안 되셔가지고, 아,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한약은 못 먹고요. 침, 뜸, 뭐 이렇게. 그거는 힘이 좀 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다른 어떤 약물 치료보다. 그래서 그 도움을 보조적으로 좀 받으려고 한번 갔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어머니가 소화가 좀 잘 안 되실 때나 아니면 뜸 같은 걸 하면 몸에 그 체온도 올라가고 또 암세포 같은 경우는 온열 치료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한의사들이 보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체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몸의 어떤 신진대사가 잘 움직이는 완벽한 치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조적인 치료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한의원을 좀 계속 다니게 됐어요. 뭐 그러면서 겸사겸사 같이 뭐 어머니랑 시간도 보내고 얘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죠. 그리고 이렇게 21년 2월이 되면서 제 어머니가 중단하고 다시 항암을 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 생겼거든요. 검사했을 때 폐결절이 생기고 그다음에 자궁 결절이 생기고 결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릎같이 작은 CT상에 이상 소견들이 있는 건데 이게 암인지 뭔지 잘 모르는 전이 가능성도 있는 뭐 정상이 아닌 그런 것들이죠. 염증처럼 이런 모습들이 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어, 검사 결과였어요. 너무 겁나고 무섭고 그래서 어떤 치료의 목적을 갖고 해야 되나 그동안 달려왔었던 거는 거의 연명 같은 거였어요. 뭐냐면 현재 치료 방법으로는 완치가 될 수 없다. 더 좋은 치료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버텨보자. 그렇게 현상 유지를 위해서 많이 목적을 두고 했거든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뭐 그런 마음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그다음에 내성들이 생기는 항암에 대한 내성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다시 치료에 임해야 되나. 어머니도 이렇게 하는 바에는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항암을 너무 오래 하셨지만 입맛이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고 행복하지 않으신 거죠. 희망이 보이고 즐거워야 좀 더 노력을 해볼 텐데 한계가 막 다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입원하던 중에
옆자리 분이 연명치료 중단 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어머니도 이렇게 더 이상 연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나중에 뭐 호스피스에 대한 생각도 한번 덕분에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얘기 안 했지만 먼저 이 서약서를 병원에서 작성하셨더라고요. 물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래서 이 서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가져오는지 경험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그냥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어머니가 고생 안 하시려고 이런 서약을 하셨구나. 어떤 모습일 때 어머니가 이렇게 이 서약에 맞춰서 하실까? 예, 상상은 해보지만 뭐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호자 마음 관리. 예, 보호자 마음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께 응원을 좀 드려야 되기도 하고, 예, 저도 가정이 있고,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생활을 감당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요거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하면서 효과와 그 다음에 뭐 치료 목적, 의미 이런 것들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잘 하고 계신지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그 환자 본인이 잘 하고 있나?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나? 완치가 되는 게 지금 다 사라지는 게 진짜 가능한 것인가? 좀 큰 목표를 갖고 하다가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괴롭거나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더 많을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저희 왜 방학 때 시간표 세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버거운 것들이 사람을 더 지치게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고 꼭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그래서 2월 달에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을 받고, 그래서 의사에게 설득을 해서, 의사는 오니바이드를 하자라고 했지만, 젬자브락산이 아직은 내성이 생긴 것 같지 않으니, 다시 한번 고려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상의 끝에 젬자브락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설사가 굉장히 큰 부작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고, 한두 달 정도 하다가 다시 중단했어요. 설사가 멈추지 않고 심하니까 도저히 어머니는 이러다 죽겠다, 멈추겠다라고 하셨어요. 뭐 작년의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체력은 좀 더 안 좋아지셨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어, 새롭게 한 게 자연치유였어요. 어머니한테 그동안 자연치유를 한 게 없던 것 같다. 왜냐하면 항암이라는 것들을 하다 보니 저희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녹죽 같은 거 드시지 못했고, 다른 어떤 도움되는 것들, 뭐 다른 뭐 영양치료, 마늘 주사, 무슨 주사, 뭐 수액 같은 것도 있고 온열 치료도 있고, 한의원이나 다른 데서 이 암 환자들을 위해서 돈이 되게 많이 드는 보조 치료들이 있잖아요. NK세포, 뭐 원역치료, 뭐 원역주사, 뭐 등등등. 전혀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주치의가 이건 돈이 드는 거지 특별히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100%라는 의미보다, 뭔가 증명된 게 없다. 이게 나왔으면은 모든 의사들과 모든 나라에 이 방법을 시행했을 건데, 그러지 않고 있다.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삼이나 뭐 커피나 아니면은 뭐 와인이나 항암에 도움이 된다. 암에 좋다. 마늘 암에 좋다. 하지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100% 치료가 될 수 있는 어떤 완치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그냥 보조적인 느낌? 그러니까 함부로 권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힘드니까. 네. 이제 저희가 못 알아봤지만 이제 이때쯤부터는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항암을 더 이상 못하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었죠. 진작에 좀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치유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니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자연 속에서 사는 처음에 제가 앞에 마지막에 제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몸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몸 안에 DNA나 아니면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살이 딱 아무는 그 시점. 더 이상
살이, 새살이 나는 게 아니라 딱 아픈 수준, 그러니까 치료가 회복되는 수준까지만 상처가 나면 고기가 회복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손가락이 다쳤어. 손가락이 치유가 될 때 딱 완치가 되면 더 이상 새로운 살이 나오지 않고 끝나잖아요. 근데 암세포는 그게 그 정말 DNA가 지정한 명령한 대로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진 대로 음, 딱 어떤 단백질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손이 다쳤는데 손이 뭐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계속 치료하겠다고 안에서 세포 반응이 일어나서 꼭 처음에 아기가 체세포 분열해서 막 몸이 커지는 것처럼 마음대로 커지는 거죠. 비이상적으로. 혹은 비이상적인 반응. 예, 그런 걸 막으려면은 어떤 자연의 법칙, 어떤 뭐 어쨌든 어떤 자연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 음식들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밝혀지지 않은 뭐 예를 들면 뿌리나 이 줄기나 어떤 잎에 만들어지는 자연의 섭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해서 도움이 되고 세상이 나고 면역력이 늘어나고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텐데 나한테 맞는 어떤 치유법이 있는 게 이제 자연 치유 같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기로는 녹즙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자연의 생식 같은 파괴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거나 해서 뭐 안 좋은 세포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뭐 좋은 세포들이 사라지는 일이 안 생기도록 막는 거죠. 그리고 마음 관리하는 거, 운동, 예, 체력을 단련해서 몸에 어떤 혈액순환, 안 좋은 노폐물 같은 거 보내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자연 치유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책과 논문을 찾아보니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음식의 수준 그리고 나한테 맞는 어,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들이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니가 아는 지인이 췌장암을 낳으셨을 때 마늘을 많이 드셨다. 아까 말한 대로 약간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사람이 10개 먹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10개 먹어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뭐 5개 아니면 꾸준히 어쨌든 그렇게 내 몸을 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적정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 적정한이라는 거를 맞추려면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일련의 자연 치유 과정들을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야채 주스, 칵테일 주스라고 하는 이거는 충남대 어떤 교수님이 이런 논문을 쓰시기도 했더라고요. 특허였던 것 같기도 한데 100도씨 넘어가지 않게 야채나 이런 것들을 끓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녹즙 야채보다 그 안에 그 고온우 가열로 인해서 안에 뭐 파이토케미칼 아니면은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물로 다 쏟아져 나온다. 건더기에는 더 이상 영양분이 많이 없고 물로 다 쏟아져 나온다. 그거를 뭐 논문이나 뭘로 내신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도 야채 스프 같은 거라고 해서 만든 일본 분이 있어요. 뭐 뒤에 잠깐 소개를 하겠지만 이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제가 책을 잠깐 참고했었고 이때 야채 스프 가지고 이 연구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야채 주스도 이때 드시게 됐어요. 근데 드셨을 때가 이미 4월이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보니까 큰 효과가 없었어요. 아, 이게 효과가 없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이게 반응하고 작용하려면 되게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 같아요. 몸을 정화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미리 꾸준히 그리고 빨리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빨리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항암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몸에 간에 큰 부담 없고, 왜냐면 익혀서 먹는 음식들이고, 사실 반찬 같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뭐, 그냥 마시는 물, 그런 수준이에요. 이왕이면 생수보다 이거를 좀 더 마신다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진작에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때라도 했던 거죠. 그리고 한의원 가서 뜸 치료, 침 치료 받으면서 간헐적으로 컨디션 관리하셨고, 단백질 보충제, 뭐 닭가슴살 가루 같은 게 판다고 해서 그거 드셨고, 그 다음에 명상하는 거를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더 어머니한테 마음이 어떠신가, 마음이 어지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법들, 명상 유튜브를 봐도 나오잖아요. 따라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연치 않게 뭐 회사 어떤 명상 프로그램이 있어서 접하게 됐고, 그때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어,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자기 자신을 제 3자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을 너는 겪고 있구나. 힘들구나. 그래, 힘들었어. 맞아. 이럴 때 힘든 거야. 누구나 힘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명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어머니하고 제 회사 점심시간 때마다 찾아갔어요. 밥을 거의 대충 먹고 어머니 모시고 산책하고 숲속 있는 데 가서 산 좀 가까운 데 가서 산책하고 대화 나누고 30분 정도 그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어머니 집에다 모셔드리고 저는 회사 오고 이 생활을 4월부터 반복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 체력이 굉장히 좀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 5월 달, 6월 달 가도 어머니 그 항암 수치가 나아지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 형이 마음이 조급해서 오니바이드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자연치유 잘 모르겠다. 그거는 어, 잘 모르겠다 나는. 결론적으로 저희는 오니바이드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처음에 치료의 목적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머니가 조금은 힘드시지만 가족들하고 얘기도 하고 못다한 생활들을 그래도 너무 힘드시지 않는 선에서 지내실 수 있는 게 목표였어요. 6월 달부터 다시 시작했고 7월에는 설사를 좀 어, 고쳐달라고 일부러 입원을 오래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입원은 항암 전에 설사 치료를 집중을 했고 그러면서 설사가 어느 정도 좀 잡혔어요. 근데 이제 뭐 9월 되면서 제가 어머니 날씨도 좀 추워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가다 보니 또 어머니를 저희 형 집으로 또 모시게 됐거든요. 뭐 좋았었던 따뜻했을 때 여름 봄 여름에 저하고 했었던 생활을 사실 못하게 됐고 어머니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제가 했었던 대로 어떤 야채 주스 먹는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못하게 됐어요. 체력도 많이 떨어지셨고 기운이 많이 없어지셨고 갑자기 숨이 차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더 힘들어 하셨죠. 그게 이제 바로 12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항암을 한 6개월 정도 했죠. 근데 이제 못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너무 못하겠다.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12월 넘어가면서 올 1월? 네, 이렇게 빨리 뭔가 진행될 줄은 몰랐는데 결국에는 그게 폐로 전이되는 현상이 생겼고 아마 어머니의 의지는 강하셨지만 이게 어떤 식습관, 생활 자체가 누가 옆에서 같이 보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다 케어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뭐 갈비탕에 뭐에 도움되는 것들을 사드렸지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갑자기 힘들어하시고 통증도 새벽에 좀 생기면서 저희들이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한 12월 정말 마지막 날쯤에 퇴원을 하시고 한 2주 정도 만에 어머니가 밤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의사가 호스피스 한번 알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알아보게 됐거든요. 근데 뭐 알아보려면 소견서가 필요한데 소견서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밤에 통증이 생기시고, 또 안 되겠다. 그냥 바로 응급실로 가서 소견서도 받고 통증 관리로 돼서 다시 나오자. 이제 그 생각이었는데 아마 그게 진짜 마지막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응급실을 가니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찼던 거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입원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또 뭐 대기하고 검사한다고 식사 못하고 그때 호박죽밖에 못 드셨어요. 숨이 차고 입맛도 없고 힘들고 막 그런데 그 먹는 한 끼도 사실은 수액으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제가 볼 땐 거의 영양실조 수준으로 막 사람이 가고 있었고 어 제가 그리고 저희 형이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를 관여했지만 어머니가 숨이 차다는 타악을 시작하시니까 대화는 다 됐지만 의사가 화장실을 가지 말아라. 다칠 수 있다. 라는 말을 한 번 했고, 두 번째는, 폐에 물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계속 차신 걸 보니 폐 전이가 된 것 같다. 이런 상태면은, 병원을 못 나가실 수도 있다. 여기서, 어, 마무리돼야 돼. 어머니 돌아가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몰래 하셨어요.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간병인은 한 명밖에 쓸 수가 없었고, 빨리 호스피스로 가야 가족들 얼굴이라도 하루라도 더 보지 않겠나 싶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호스피스 예약하는 것도 일이고 그다음에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도 사실 문제였거든요. 어머니는 뭐 결국에는 호스피스 가시는 그 시점까지도 아니 도착하셔서도 내가 왜 이 숨찬 걸 해결을 못하고 여기로 와야 되느냐 하고 불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호스피스가 어떤 곳인지 100%잘 모르셨던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위중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라고 말씀을 절대 안 드렸고 어머니 힘내시고 희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어머니 힘들지 않게 도와드릴 거예요. 힘들면 항상 말씀하세요. 그리고 졸릴 수 있으니 편히 주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저희가 지키고 있을게요.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너무 불안해하시고 겁이 많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계속 지켜드렸습니다. 정말 원하시는 대로 주무시듯이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정말 마지막 인사는 못하고 정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어머니가 거의 잠에 취해서 눈을 감고 계셨는데 눈 밑으로 눈 감으신 눈 끝에 눈물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몇 방울 흘리셨어요. 그래서 형과 제가 아는 많이 울고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정말 수없이 반복하고 울고 언제 심장이 멈추실까 겁나서 저조차도 떠나보내기 힘들어서 정말 밤에 몇 번을 깼는지 모릅니다. 숨을 차시는데 어, 안 들려도 겁나고 들려도 걱정되고 겁나고 그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느니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는 말이 그런 생각들이 몇 번이나 났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하고 어,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 의사하고의 어떤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 때마다 합리적으로 잘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어머니하고 마지막 21년부터 올 1월까지죠. 그 내용이고요. 사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렇게 해도 환자가 이 병을 이겨내는 게 어렵구나. 그리고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낳기 위해서 어떤 습관들,
힘들어도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것들. 누군가 밀착해서 붙어서 해주지 않는 이상은 너무 어려운 병이구나. 그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 잘하고 계시고, 정말 다 이 병 자체만으로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끝까지 힘내시고,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 방법을 뒤늦게라도 알아서 했지만, 사실 꾸준히, 어, 잘 지켜서 못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제가 붙어서 못했었던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어머니께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사실 이거를 지켜가면서 하기가 너무 어려우시더라고요. 어쩌면 체력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의지는 되게 강하셨거든요. 음, 잘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 보호자 마음 같지 않습니다. 환자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환자가 해보겠다는 의지, 마음가짐, 그리고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상한데 나는 뭔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착각들이나 생각들, 작은 변화들이 몸을 진짜 치유하고 변화시키더라고요. 나으시는 분들을 보니 어, 정말 다 그런 터닝 포인트들이 다 있으셨어요. 어, 희망 잃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언제 어떻게 될지 급변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 가족들하고 행복하고 좋은 얘기, 가장 좋았었던 때, 그리고 이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인사하고 어, 서로 미안한 거 사과하고 사랑하고 어, 좋은 삶을 함께해서 좋았었다라고 꼭 나눠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어머니 맞이인 임종 때 저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천국에서 우리 볼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못 가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못 가는 거 아닐까? 그런 걸 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두려웠던 것 같아요. 다시 못 만날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기도를 몇 번씩 부탁드리고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에 깨어 계실 때 어머니께 한 번 더 여쭤봤었으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천국 가면 뭐 천국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서 음, 하셨으면 제가 좀 더 믿음이나 아니면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지금은 어머니께서 천국에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저도 정말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천국 가서 어머니를 꼭 뵐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 불필요한 내용들도 많으니까 필요한 내용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나름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던 책 있어서 여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정말로 삶았을 때 국물에 더 많은 어, 약재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표시가 되거든요. 많은 책들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진짜 논문들에서도 많이 나와요. 꼭 체크를 해보시고 전에 제가 현미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녹차, 현미차를 같이 먹었을 때 이 암이 이렇게 줄어들 정도. 이게 100짜리가 있으면 5.8수준으로 줄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의미가 있고 연구가 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 100% 얘만 해야 낫는 거다라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이왕 먹는 거, 도움되는 거, 그다음에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으로 해서 잘 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많은 항암을 했지만 부작용이 설사 이외에는 크게 없으셨어요. 뭐 그것 때문에 너무 물론 무기력함이나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다른 분들처럼 구역감이 너무 심해서 고생하시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 체력도 잘 관리하시고 어머니에 대한 어떤 과정들은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어, 궁금하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최대한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걸 뭐, 네,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꼭 치유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